네, 안녕하세요. 띄어쓰기와 관련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띄어쓰기와 관련되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고요. 형성평가에 나와 있는 예들을 가지고 띄어쓰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 맞춤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어별로 띄어쓴다라는 건데요. 단어는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걸 단위로 분석해 보면 나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한다로 분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는, 에서, 도를 같은 경우에 우리는 조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문법에서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장에서 보면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지 않고 앞말에 붙여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41항에서 한글 맞춤법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고 다른 단어 뒤에 종속적인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지 않고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조사를 살펴볼 때에는 그냥 문장에서 어떤 게 조사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배경 지식으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를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참고하면 될 것 같거든요.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격조사들이 붙어서 문장에서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이 가께서는 주격조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말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을르 같은 경우에는 앞말에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목적격 조사고요. 또 이가가 나왔는데 이 이가 같은 경우에는 앞말에 보어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복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에는 앞말에 서술어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그리고 부사어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부사격 조사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라든지 에서, 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격 조사에는 아, 야가 있네요. 보조사로 넘어갈게요. 보조사는 앞말의 의미를 보충해주거나 더해주는 그런 조사가 바로 보조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는, 만, 도, 만큼이 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엄마는 밥을 먹는 중이며 나는 만두를 먹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엄마 뒤에 붙은 는, 또 나 뒤에 붙은 는 같은 경우에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그런 보조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속조사는 와와 가와 또 이랑이 있는데 단어와 단어를 또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이 접속조사를 활용합니다. 중요한 건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또 어미 뒤에 오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라는 겁니다. 42항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몇 개가 와도 앞말에 붙여 써야 되거든요. 학교라는 명사가 있을 때 뒤에 조사에서 뒤에 조사 도가 왔는데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들이 몇 개가 오든 앞말에 붙여 써야 되고요. 저녁밥으로 스시를 먹어도 배가 너무 고파서 소떡소떡을 또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먹어도라는 걸 보면 어간 먹 뒤에 어미 어가 결합했습니다. 근데 이 어미 뒤에 도라는 조사가 왔거든요. 이때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도라는 조사를 앞에 있는 어미에 붙여서 씁니다. 알겠죠? 42항은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내용인데요.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지만 명사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라고 되어 있나요? 의존명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명사는 혼자서 문장에 쓰였을 때는 자신의 의미를 다 전달할 수 없고 자신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앞말에 의존하고요. 또 다른 말에 기대어서 쓰였을 때 문장에서 온전히 자신의 의미를 다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어로 보고요. 그래서 앞말과 띄어 쓴다라는 건데 명사는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옵니다.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건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과 리을이 붙은 경우를 우리는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품사가 뭐죠? 그렇죠.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관형사 형태가 앞에 와야 되거든요. 용언의 관형사형이 앞에 왔을 때 뒤에 의존명사가 쓰일 수 있고 그랬을 때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었습니다.
자, 예를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의존명사에는 뭐 것, 뿐, 만, 지, 채 등이 있는데 첫 번째 예를 보면 나는 공부한 것을 말했어 라고 했을 때 이 것 같은 경우에 의존명사거든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공부한 것을 말했어 라고 했을 때 공부하니 용언의 관형사형인데요. 공부하다 어간 공부하에 관형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어서 용언의 관형사형 공부하니 되었고 그 공부하니 뒤에 오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것은 의존명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를 보면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라고 했을 때 또 것 역시도 의존명사인데요. 앞에 믿을이라고 하는 게 용언의 관형사형이잖아요. 믿다라는 동사 어간 미세에 관형사형 어미 을이 붙어서 용언의 관형사 형태가 됐고 그 뒤에 오는 의존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실력뿐이다에서 뿐은 조사거든요. 명사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로 판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예를 보면 옆에 있는 간식을 먹었을 뿐이다에서 뿐은 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예요. 같은 형태이지만 예2에서는 조사로 사용되고 있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세 번째 문장에서 왜 의존명사인지 알겠죠? 앞에 먹었을이라고 했을 때 용언의 관형사형이 오고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뿐은 의존명사이고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라는 내용을 볼게요. 5분, 1개, 차 한 대, 옷 한 벌, 10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분, 개, 대, 벌, 살은 명사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앞에 수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를 나타내는 단어 다음에 이렇게 분, 개, 대, 벌, 살과 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면 앞말과 띄어써야 됩니다. 다만이라는 조건이 또 붙어 있는데요.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와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해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은 2층이다 라고 했을 때 학년, 반, 층 같은 경우도 단위를 나타내고 있는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 3반, 2층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앞에 말과 붙여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해고등학교 1학년 3반 2층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렇게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은 띄어 쓴다라는 내용인데요. NC대 롯데라고 했을 때 이 대 같은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두 말을 역시 이어주거나 열거해주는 밑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띄어씁니다. 사과, 배, 등, 책상, 걸상, 등 했을 때 이런 등 같은 경우도 앞말과 띄어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을 겁니다. 다음으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마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일 건데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해놓고 꼭 알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음절이라고 했을 때 단음절은 하나의 음절, 즉 하나의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음절, 즉 한 개의 글자로 된 단어가 연속해서 나타날 적에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보면 자, 그라고 하는 단어, 때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는 각각 단음절로 된 단어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띄우고 때, 그 띄우고 곧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음절로 된 단어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타날 때에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새 것 같은 경우에도 좀 띄우고 더, 새 띄우고 것이라고 써야 되지만 이것이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허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조 영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쓰도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문장에서는 두 개의 용언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용언과 본용언의 구성일 수도 있고요. 또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일 수도 있는데 본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실질적인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즉 문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용언을 우리는 본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보면은 주문한 물건을 받아 가다라고 했을 때 받아도 용언이고 가다도 용언이잖아요. 그랬을 때 받아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용언이고요. 또 가다 역시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용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장에서 용언이 두 개가 겹쳐날 때 본용언과 본용언의 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도 있거든요.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싶다는 보조 용언이에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 가고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 용언인데 보조 용언이라는 건 독자적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요. 본 용언 뒤에 붙어서 그 본 용언의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이 바로 보조 용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싶다가 보조 용언인 거고요. 온갖 어려움을 견뎌냈다라고 했을 때 이 냈다가 보조 용언입니다. 동생의 공부를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 준다가 보조 용언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조 용언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조 용언은 문장에서 본질적인 서술어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본용언과 본용언 이런 구성에서는 반드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용언이 두 개가 나타났을 때 본용언 보조용언인지 본용언 본용언 구성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용언과 용언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났을 때 여기 사이에 서를 집어넣어 봅니다. 서를 집어넣어서 문장이 어색하잖아? 그러면 뒤에 오는 용언은 보조용언이 되는 거예요. 자, 집에 가고 싶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가고와 싶다라는 두 개의 용언 사이에 서를 넣어 봅니다. 그러면 집에 가고서 싶다. 너무 이상하잖아. 너무 어색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싶다라는 용어는 보조 용어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주문한 물건을 받아 가다 라고 했을 때 이 받아와 가다 사이에 서를 넣어 볼까요?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가다 라고 했을 때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받아와 가다는 본영혼과 본영혼의 구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받아와 가다는 반드시 띄어써야 되는 거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본용어과 본용어는 띄어쓰는 거고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구별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용어를 생략해 보면 되는데요. 생략했을 때 문장이 어색하면 뒤에 있는 용어는 보조용어입니다. 보세요.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고라는 용어를 생략해 볼게요. 집에 싶다. 너무 이상하잖아. 그럼 이 싶다는 보조 용언이 되는 겁니다. 동생의 공부를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도와와 준다라는 두 개의 용언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용어를 생략해 볼게요. 동생의 공부를 준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준다라는 용어는 보조 용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형성평가 문제로 와서 다양한 예문들을 보면서 띄어쓰기 내용을 점검해 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첫 번째 선택지의 내용은 올바르게 띄어쓴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수 같은 경우에 우리 의존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에 할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이 할이 영혼의 관형사형이잖아요. 그쵸? 자, 2번으로 넘어가서 10분 만에 나만 포기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문장을 볼게요. 분이라는 거 앞에 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이 분은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잘 띄어쓴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이 두 개가 나옵니다. 10분만 할 때 이 첫 번째 만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라는 의미이므로 의존명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의존명사는 앞에 영혼의 관형사형이 와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거 조사 아닌가요? 그래서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관형사형 뒤에서 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공부는 할만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만은 앞에 할이라고 하는 용언의 관형사형 다음에 온 거기 때문에 의존 명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여기 이번의 예서와 같이 10분만 할 때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도 의존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때는 암말과 띄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만이라고 했을 때 이 만은 한정의 의미를 가진 조사이기 때문에 암말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로 쓰일 때의 만은 뭐 just나 only와 같은 한정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암말과 붙였어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부터 2시간은 걸어가야 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은 에서부터 모두 다 조사이거든요. 그래서 암말과 다 붙였어야 됩니다. 바르게 띄어 쓴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2시간이라고 했을 때 두라고 하는 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와 있고 그 뒤에 시간은 앞에 수를 나타내는 단어와 결합한 그런 명사이기 때문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두 띄우고 시간 바르게 띄어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할 거야에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띄었어야 합니다. 의존 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할이라고 하는 용언의 관형사 형태가 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심은 이 와 있다. 그쵸? 심은 같은 경우에 역시 용언의 관형사형입니다. 심다라는 동사 다음에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용언의 관형사형인데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대 같은 경우에는 의존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암말과 띄어 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판별해도 되고요. 동그라미 2를 보면 대가 의존명사일 때에는 장소, 일, 경우의 의미를 지니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콩 심은 곳에 콩 나고 팥 심은 곳에 팥 심은 곳에 팥 난다라고 이렇게 바꿔보면 이 대가 장소의 의미를 지니는 의존명사구나라고 판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나는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문장을 보면 첫 번째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된다의 의미의 조사로 대명사 나 뒤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대로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관형사형, 즉 10 다음에 온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인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암말과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여기 따로따로라는 말 보면은 따로와 따로가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된 형태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붙였습니다. 뭐 매일매일, 뭐 뚜벅뚜벅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붙여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로 가서 띄어쓰기가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2번부터 볼게요. 여기 띄어쓰기 표시를 선생님이 안 해놨는데 잘 띄었었습니다. 나는 띄우고 동생보다 띄우고 일찍 띄우고 학교에 띄우고 간다인데 여기에서 보다는 조사이거든요. 그래서 암말과 붙여 쓴 경우이고요. 3번에 보면은 노력한 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 만큼 의존명사인 거 알겠습니까? 앞에 노력하다라고 했을 때 노력한 어간에 관형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붙어서 노력한이라는 관형사형이 되었고요. 이 노력한이라는 관형사형이 뒤에 나오는 만큼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만큼은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뿐 역시도 의존명사인 거 알겠죠? 바라다 어간 바라에 관형사형이 리을이 붙어서 바랄이라고 하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되었고 뒤에 뿐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뿐은 의존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의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없기 때문에 의존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말에 붙여 쓰는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뿐 모두 다 붙여 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집에서도 라고 했을 때 집 다음에 조사에서 그 다음에 조사도도 이렇게 계속해서 붙여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다 라고 했을 때 이 같이는 부사입니다. 부사로서 하나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말과 띄어 쓰는데
반면에 5번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물에 손을 담그자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라는 문장인데요. 같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띄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말에 붙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치, 조사인 가치와 부사인 가치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부사로 쓰인 이 가치 같은 경우에 함께라는 말로 바꿔봅니다. 세월이 물과 함께 흐른다 라고 하면은 문장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조사가 아니구나 라고 판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얼음장 함께 차가워졌다 라고 이렇게 바꿔보면 문장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치는 조사구나 라고 판별하는 편입니다. 여러 번 할 때는 여러도 하나의 단어이고요. 번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명사거든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띄우고 번 이렇게 적어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을 찾는 내용인데요. 줄넘기를 시작한 지 이틀째라고 했을 때 시작한 지는 띄어쓰기가 바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띄우고 지라고 적는 것이 맞고요. 의존명사 지와 어미 니은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의존명사 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줄넘기를 시작한 지 이틀째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의존명사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존명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미의 일부 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 이외의 의미를 가리킬 때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에는 앞말과 붙였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치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의존명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말과 이렇게 붙여서 적어줘야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이틀째다. 이게 정답이 되겠는데요. 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어근 이틀 뒤에 붙어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적어줘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대로는 앞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에서 대로는 조사가 되겠죠. 4번에 운동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중은 명사로서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운동 띄우고 중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중처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동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학 동안, 뭐 여행 동안 이럴 때 이 동안도 여러분들이 조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안도 하나의 명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띄우고 동안, 여행 띄우고 동안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줄넘기는커녕이라고 하는 5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이 되는데요. 커녕은 조사예요. 그래서 줄넘기는 다음에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자료는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 방이나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살펴보면 되겠고요.